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 파트 4 기출 유형 모의고사의 포토샵 작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가로 사이즈는 166mm가 되겠고요. 세로는 246mm가 됩니다. 해상도는 100으로 잡아주시고요. 모드는 RGB로 OK 해서 문서를 열도록 할게요. 문서를 열고 난 다음에는 평상시에는 무조건 저장을 좀 먼저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저희가 이 작업들을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특히 가이드선이라고 하는 레이어에 락이라고 하는 걸 풀어주고, 이 가이드선을 컨트롤 C 복사한 후에 포토샵에서 컨트롤 V 붙여서 옮겨주실 때 스마트 오브젝트 또는 픽셀이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불러주시고 엔터 해주시게 되면은 레이어 1번은 가이드선이 되겠죠. 자, 이 가이드선의 레이어를 항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작업 지시서에 맞는 그 배치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선을 옮겨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 작업을 이제 해야 될 텐데요. 배경 작업은 색상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은 C45라고 하는 색상을 넣어줄 건데, 색상을 넣어주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에서 솔리드 컬러를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자동으로 레이어가 생성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C450000 입력을 하고 넣어주는 방식이 있겠고,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투명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직접 정경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C45 직접 넣어주는 거죠. 정경 색상을 지정하고 에디트에서 필이라고 하는 색상을 직접 정경색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레이어로 만들어서 색을 채워주실 수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검정색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 기본값으로 만들어주고, 정경색이 검정이잖아요. 자, 에디트의 필. 근데 이 단축키는, 정경색 단축키는 Alt, Delete 키라고 하는 걸 눌러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검정색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색이 채워진 레이어에다가는 뭐를 해줄 수 있냐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정경색, 배경색을 지정한 후에 렌더에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구름 효과를 넣어주실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스크린이라고 하는 걸 합성을 하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색상으로 밝은 구름과 믹스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 원래는 정경색과 배경색을 하늘색과 흰색으로만 해서 렌더링 처리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아시거나 아니면 지금 책에 있는 방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크린이라고 하는 블렌드 모드를 한번 써봐서 배경 작업을 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서 깃발 이미지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에서 이제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컨트롤 V. 이때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오신다면은 일러스트레이터와 연동해서 수정 작업을 병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1:1 크기로 그대로 작업을 한 걸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냥 픽셀로 가져오셔도 무관하세요. 저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거를 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한 개만 필요한 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서 복사를 해도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아니면 컨트롤 J라고 하는 걸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역시 제가 이렇게 45도로 돌려준 상태에서 반대쪽 귀퉁이에서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레이어를 Shift 키로 같이 누른 상태에서 역시 Alt 복사한 상태로 컨트롤 T 눌러서 자, 상하 반전을 하거나 좌우 반전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좌우 반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상하 반전을 하거나 하시면 이렇게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을 한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하 반전을 하시면 이런 위치를 만들어 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컨트롤 T와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배치를 끝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가이드선은 언제든지 숨기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눈을 켜놓고 배치 작업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그 어우림 대축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이거를 역시 컨트롤 C 복사하고요. 포토샵으로 가서 컨트롤 V 붙여넣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살짝 이렇게 겹치는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크기가 크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리드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재수정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축제라고 하는 글자나 뭐 이런 걸 수정을 해주고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테두리도 줘야 되고 그림자도 넣어 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 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를 흰색이라고 하는 걸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두께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업 지시에 맞춰서 유사하게 조정을 해주도록 하시고, 그림자가 들어가야 돼요.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걸 눌러볼게요. 근데 너무 약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마우스를 요 작업 도화지에 가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림자의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직접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를 이동을 하거나 스프레드 번지는 정도와 그림자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식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직접 하실 것이냐 아니면 드래그해서 끌고 그 그림자의 위치를 잡아줄 것이냐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OK 눌러서 역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본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지구본 모양 같은 경우는 도형 툴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도형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여 넣도록 할게요. 그 대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요 반짝이 모양 이거 가져가도록 할게요. 컨트롤 C, 포토샵에 가서 컨트롤 V. 자, OK를 해서 넣어주도록 하는데, 이렇게 흰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바탕이 흰색이어서 확인을 못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직접 선택 툴로 이런 브러쉬로 아까 작업했던 이 패스를 보게 되면은 면값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값은 없음이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들어오면은 이제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들어가 줘야 되는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로고 타이틀 밑으로 레이어를 이동시켜 주시고, 색상이 흰색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직접 그냥 컬러 오버레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색상은 흰색이야 이렇게 직접 넣어 주셔도 돼요. 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흰색을 다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겠죠. 포토샵에서 하는 방법으로는 컬러 오버레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도형 툴을 이용을 해서 원형의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의 모양을 그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진 원형 모양을 여기에다가 이제 지구본 모양을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걸로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의 모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이라고 하는 등번호로 되어 있는 폴더에 샘플 파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보면은 01.jpg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이 파일을 전체 끌고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레이어와 레이어, 클리핑하고자 하는 레이어와 이미지 사이의 경계선에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클리핑을 직접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를 생성할 거야 라고 하는 명령을 적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시고요. 컨트롤 T를 이용을 해서 크기를 줄여서 지금 그림에 맞는 배치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저는 요 배치까지 지금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끝내고 나서 좀 더 입체감이 지금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격자의 느낌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라고 하는
필터를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질감 처리를 하는 거, 시각적 질감을 주는 거는 필터 텍스처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워크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셀 이 크기의 사이즈, 스퀘어 사이즈라고 하는 거죠.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릴리프로 이렇게 대비도 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맞았다 한다면 오케이 하고 나와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되, 이제 입체 좀 블록한 느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지구본 이미지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검정색의 클리핑 레이어에다가 직접 효과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 효과를 먼저 넣어 줄 거고요. 사이즈를 이렇게 펼친다던가,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 거리를 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자리에서 그림자가 퍼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광택감이 있게 하려면 엠보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엠보스에 들어가실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지시처럼 수치를 좀 옮겨 주셔야 되겠죠. 뎁스라고 하는 값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한 200 정도의 수치로 좀 줬으면 좋겠고, 사이즈가 좀 컸으면 좋겠고, 소픈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쉐딩이라고 해서요, 앵글의 요 십자 표시를 중심 쪽으로 좀 끌고 가시면 이렇게 광택감이 생겨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끌 때 전체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때요? 지구별 어우림이라고 하는 것도 효과가 같이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고 하는 걸 체크를 풀고 이 부분만 직접 개별 수정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글로벌 라이트의 이런 체크를 좀 풀어내고 광택을 안쪽으로 좀 끌어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소폰이나 이런 부드러운 처리랑 밝은 거, 어두운 거 이런 조절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어때요? 광택감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사이즈도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당장 효과가 필요한 거는 그림자도 넣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라고 해서 안쪽으로 그림자도 제자리에서 디스턴스는 0, 사이즈는 펼치는 방식으로 해서 요런 지금 전체적인 둥근 느낌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엠보스에서 제가 그랬어요. 뎁스, 사이즈 이런 조정을 해서 이걸 안쪽으로 좀 이렇게 끌고 오시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소픈, 부드러운 정도로 어떻게 할 건지, 뎁스 어떻게 할 건지. 자, 이렇게 하면은 광택감이 안으로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요 안쪽에 앵글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 번의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옵션들을 조절을 해야지만 이 느낌이 나오고요. 엠보스,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세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오케이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본 위에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나머지 것들의 관광 명소의 이미지, 일러스트 이미지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오페라 하우스는 레이어 앞쪽에다가 가져오셔야 되겠고요. 컨트롤 C. 자, 포토샵으로 와서 컨트롤 V. 자, 그랬을 때 크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잠시만요. 자, 컨트롤 V. 자, 스마트 오브젝트 해서 노란색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크기 어떻게 할 건지 정해 주시고, 자, 엔터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하나씩 복사해서 포토샵으로 가져오되, 지구본 밑에 레이어를 옮겨 놓고 붙여넣기를 해주셔야지만 지구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밑에 숨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자, 옮겨 주시고, 자, 역시 배치해 주시고, 하면서 완성을 시켜 나가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엔터. 자,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자, 순차적으로, 자, 에펠탑 이미지,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자, 이렇게 옮겨오면은 나오죠. 그죠? 역시 기울여 주시고요. 그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일러스트레이터에 가서 순차적으로 가져오도록 하죠. 자, 가져올 때 먼저 이렇게 크기를 뭐 크게 조절을 해서 가져와도 되고, 일러에서 해도 포토샵에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오는 건 그게 이제 좀 장점인 거죠. 늘리고 줄이는 데 있어서 깨짐이 없다라고 하는 거. 깨끗하게 선명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역시 배치를 하시고 나머지 것들의 배치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 피라미드 모양 같이 생긴 이게 지금 요 밑에 들어가겠죠? 형태적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배치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5개의 배치는 모두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너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배너는 아까 전에 우리가 다 그룹을 걸어 놨었거든요. 컨트롤 C, 포토샵에서 컨트롤 V 붙여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불러주시게 되면 되는데, 지구본 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지구본 위로 옮겨주시면 나타날 거고, 자,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가지고 오도록 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테두리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더블 클릭, 스트로크라고 하는 걸 좀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는 흰색이야. 그림자도 들어가 줘야 되겠죠? 드롭 섀도우. 자, 그리고 나서 오케이 적용하시면 돼요. 그림자의 느낌이나 이런 건 사이즈를 조정해서 좀 더 범위 지정 같은 것들은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오케이 누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로고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 센터 컨트롤 C 복사하고요. 자, 컨트롤 V 해서 다시 붙여 넣고,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작업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크기가 크다 작다 한다면 컨트롤 T를 눌러서 재배치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고, 항상 마무리는 엔터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되, 역시 여기도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 포토샵에서 스트로크를 주는 게 제일 편하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스트로크는 항상 포토샵에서. 자, 스트로크를 흰색으로 주겠다. 자, 흰색이 두껍다면은 두께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스트로크를 넣어주고 로고를 삽입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나머지들은 지금 이제 이미지 작업들인데요. 이미지들이 잡으면은 각각의 필터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필터가 들어가고 나서 실제 부드럽게 사라지는 일부를 사라지게 하는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명령을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미지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질감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하는 질감을 줄 거예요. 필터에 들어가서 필터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서 회화적 표현, 질감 표현들을 직접 넣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때 타일의 사이즈, 크기를 지정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자, 크기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간격의 진하기 정도나 그죠? 밝기 정도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주시면은 그 질감의 강약을 좀 더 터칭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눌러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감이 있는 이미지를 저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붙여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레이어들로 드래그를 해서 밑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가지고 오는 게 가장 빠르세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더 투명해야 되고요. 밑에 있는 하늘색 색감이 좀 비쳐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투명도를 55%로 좀 내릴 거고요. 자, 투명도를 55%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푸른색이 조금 더 진하게 보이려면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변이 부드럽게 사라지게 하려면 항상 해줘야 되는 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거죠.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주게 되면 항상 흰색과 검정색인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부드럽게 사라지게 하려면 정경색을 흰색으로, 검정색으로 브러쉬를 리터칭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죠. 브러쉬 리터칭을 할 때는 부드러운 브러쉬인지 확인하시고 크기를 조정을 해줘서 이 동그라미의 크기, 브러쉬의 크기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크기 조정.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크기 조정은 괄호 왼쪽 키나 괄호 오른쪽 키를 눌러주면 단축키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양 끝을 좀 이렇게 사라지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을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부드럽게 경계가 안 보이게끔 터칭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3번의 이미지를 불러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3번의 이미지, 자, 3번 이미지를 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흰색 영역은 검정색 영역은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볼 때요, 실무에서는 정확하게 펜 툴을 따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대신 펜 툴을 따는 게 좀 더 번거로우시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검정색과 흰색의 영역들의 분리가 좀 정확하게 보이죠? 일부분은. 그렇다면 요술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바탕을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셀렉트에서 인버스라고 하는 걸로 선택 영역을 반전을 하면 우주인이 선택이 되는데, 확대를 해서 보시면 여기 얼굴이랑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선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을 더하거나 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거를 하려다 보면은 뭐 올감이나 자석 올감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쉽게 한번 지금 Shift 키를 눌러서 제가 클릭해서 요 헬멧 부분을 포함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더해진 거 보이시죠? 요 위에도 지금 유실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자, 더하겠다 라고 하는 걸로 하시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더하기 빼기, 요술봉으로 나 이 검정 영역을 빼내겠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지금 빠지는 것도 보이시죠? 자,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는 방법이 있어요. Alt 눌러서 빼기. 그죠? 자, 이런 작업들을 해서 가지고 올 것이냐, 아니면 직접 펜 툴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것이냐는 본인이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주시는 것도 본인의 수험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빠르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주고 컨트롤 C라고 하는 복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작업장에 와서 컨트롤 V 붙여 넣어주는 방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주인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따셔도 돼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좀 따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따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방법만 지금 설명드리면 펜 툴이라고 하는 걸 활용할 수도 있죠. 펜 툴은 패스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클릭과 드래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클릭하면 직선 코스를 딸 때 쓰는 방식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곡선을 할 때는 드래그, 각을 꺾을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Alt 꺾어주고. 자, 이런 방식으로 따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배경이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다던가 정교하게 따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정말 이런 펜툴로 아주 디테일하게 따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따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일부만 제가 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다 한 바퀴를 돌아서 땄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릭, 처음 지점으로 찾아가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에 메이크 셀렉션, OK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세요. 자,
자, 이렇게 지금 확인되시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방법들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펜 툴을 가지고 쓸 것이냐, 저처럼 요번에 저는 그냥 요술봉으로 가지고 썼는데 이 방식으로 통해서 쓸 것이냐, 가지고 왔는데 일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필요 없는 일부분은 선택을 해서 딜리트, 삭제를 해 주실 수도 있겠죠.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삭제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일부를 버리셔도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좌우 반전. 자, 그 다음에 배치 D 기울여 주시고, 축소해 주시고, 자, 이쪽 끝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배너 깃발에 이렇게 살짝 걸칠 수만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울여 주시고 배치하시고. 자, 이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정확한 배치를 해 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그림에는 이제 필터 효과가 들어가 줘야 돼요. 컷 아웃이라고 하는. 자,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회화표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아티스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컷 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면화된 그런 느낌 처리로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벨을 올린다던가 내린다던가 해서 그 포스터 느낌의 이미지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OK를 눌러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보이거나 불필요한 부분들을 또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를 써야 돼요?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또 정리를 해 보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실제 그런 건 아니고요. 반투명하거든요. 그래서 투명도를 70%로 내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밑에 있는 푸른 기미가 섞여 있어요. 멀티플라이 이렇게 눌러서 효과를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이미지 작업에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자, 지구본 이미지, 지구본 우주인 이미지. 자, 우주인 이미지에서 70%. 자,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자,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밑에 있는 푸른빛이 그대로 합성이 지금 될 거예요. 자, 그런 작업들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밑에가 부드럽게 사라졌어요. 그럼 뭐요?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자, 흰색에서 검정인 거 확인하시고, 특히 전경색이 검정이었을 때, 검정색 브러쉬를 쓰실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브러쉬의 크기와 하드니스, 부드러운 정도를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쓱 문질러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부드럽게 사라지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작업들을 지금 여기에 거치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투명도 조절까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다음 이미지는 4번 이미지입니다. 자, 4번 이미지도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V 붙여놓고요. 컨트롤 T 역시 크기를 늘리고 줄이면서 위치도 배치를 하면서 자, 이런 배치 작업들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을 해주도록 하시고, 역시 이제 원하는 배치가 이렇게 이제 끝났으면은 지금 살짝 이것도 역시 반투명해야 되거든요. 자, 반투명하게 만들려면 투명도를 여기서는 40 정도로 한번 줄여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양쪽 주변 끝이 경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검정색의 부드러운 브러쉬로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경계 부분의 부드러운 정도를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되는 것까지 작업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포토샵의 작업들을 마무리를 했고요. 항상 마무리는 맨 상단에 있는 가이드선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이거를 통째로 저장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눈을 꺼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직 지금 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서 보면은 이 별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지금 몇 개가 좀 더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는 자, 별 이미지 요 안에 들어가죠. 컨트롤 T 이렇게 줄여서 하나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줄여서 컨트롤 T
이런 나머지 작업들은 눈여겨서 보시면 찾아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엔터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모든 작업들이 다 끝나게 되면은 파일에 들어가서 항상 수시로 우리가 PSD는 저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저장을 하고 계셔야 되고 컨트롤 S라고 하는 걸 눌러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Save As라고 하는 거를 저장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등번호가 1번이다, 등번호가 3번이다, 등번호가 12번이다. 그러면 그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1번을 등번호로 뒀거든요. 그러면 등번호는 01이야 라고 하는 본인의 그 부여받은 숫자 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JPG라고 하는 걸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이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지금 포토샵 작업이잖아요. 포토샵 작업도 PSD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고 JPG도 저장을 해 놓고 실제 우리가 PSD 파일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포토샵 작업 파일로 남겨두시면 되세요. 아니면 이것도 01이라고 하는 번호로 저장하셔도 무관합니다. 왜냐? 이거는 제출하는 파일이 아니죠.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도 제출하는 파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 파일은 나중에 추후에 내가 수정하기 위해서 쓰는 파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JPG 파일은 등번호로 정확하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 작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